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이 저번 주에 수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화요일까지 아마도 올라갈 거고, 이게 찍는 게 이제 수요일부터 또 2주째 올라가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들어갔던 파트가 마지막 파트가 이제 행정이 파트였죠. 그래서 오늘 또 이어서 이제 행정행위 문제를 좀 몇 문제 더 공부를 할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자, 오늘 문제는 부관의 문제입니다. 부관의. 그러니까 부관이 시험에 아직까지 아주 잘은 나오진 않죠. 그런데 출제가 되긴 됐습니다. 올해 1차 시험에서 부관의 내용이 지문에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관의 부분이 좀 더 깊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안에 뜯어보자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부관의 내용 중 연결이 타당한 것은, 자, 우리 여러분들 부관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부관의 종류가 첫 번째가 조건이라는 게 있었죠. 또 조심할 게, 조건에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 질문해 봅시다. 조건은 도래가 확실한 사실입니까?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입니까? 조건은 불확실한 거죠. 조건과 비교할 게 뭐예요? 기한이죠. 기한은 확실한 거잖아.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을 의존하는 거고, 기한은 확실한 거. 근데 조건 중에는 정지 조건과 뭐가 있다? 해제 조건이 있죠. 정지 조건은 효력의 발생입니까? 소멸입니까? 발생을 불확실한 사실을 의존하는 거고, 해제 조건은 발생입니까? 소멸입니까? 소멸을 불확실한 사실을 의존하는 거. 이렇게 해제 조건이죠. 그 다음에 기한 중에는 시기하고 종기가 있는데, 시기는 발생을 확실한 사실, 종기는 소멸이 확실한 사실, 이거였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담 배우셨죠? 부담. 그 다음에 철회권의 유보라는 거 배우셨죠? 그 다음에 법률 효과 일부 배제라는 거 배우셨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수정부담인데, 수정부담은 내가 신청하는 것과 다른 걸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수정부담은 부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견해드립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다수설은 수정부담은 부관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여전히 우리 시험에는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하나씩 가봅니다.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해주면서 매립지 일부에 대해서 한 국가기록 처분이 있죠.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이 판례인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거였습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어떤 행정청이 A라는 사람이죠. A라는 사람한테 먼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해줬어요. 여러분, 공유수면이 대표적인 게 바다라 그랬잖아요. 바다를 매립하는 면허를 해준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를 했겠죠. 공사하면 이제 기존에 없었던 뭐가 이제 새로 생겼습니까? 매립지라는 땅이 생겼겠죠. 땅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땅을 이제 이 사람이 이용하고 싶으면 이거 해야 돼요. 매립지 준공인가라는 걸 받아야 돼. 이거를 또. 그래서 이제 행정청이 A라는 사람한테 이 매립지에 대해서 준공인가 해주면서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매립지 일부는 뭐다? 국가 거다. 이거를 여기다 이제 붙여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 해주면서. 내가 준공인가 해주는데 매립지 일부는 국가 거야. 이래버린 거라고요. 근데 왜 얘가 문제가 됐냐면, 자, 우리나라 법에 무슨 법이 있냐면 공유수면 매립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매립법을 보니까 뭐라고 법에 써 있냐면, 이 매립면허를 받아가지고 공사하니까 생긴 이 매립지에 소유권자 있죠? 땅 주인. 누구라고 돼 있냐면 면허를 받은 사람이 소유권자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례에서는 땅 소유권자는 법에 의하면 누굽니까? A요, A. 분명히 소유권자는 법에 의하면 A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 해주면서 매립지 일부는 누구 거라고요? 국가 거래요. 그럼 이거는 소유권은 A 거라고 법에 써 있는데 국가가 일부를 가져가 버린 거잖아. 그럼 이거는 법에 있는 효과를 일부 국가가 가져갔으니까 법에 있는 효과를 일부 뭐 한 거예요? 폐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법률 효과 일부 폐지 사례예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서 들어갑시다. 그럼 여러분들 법률 효과 일부 폐지는
부담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이 A라면요, 준공인가 해주면서 매립집을 국가가 가져가 버린 거 A 입장에서는 열받는 일이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이것만 끊어가지고 이것만 갖고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소송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부관 중에서 부관만 끊어가지고 소송 갈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부담밖에 없잖아. 근데 얘는 부담이 아니니까 이것만 끊어서 독립쟁송 못 간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최종 정리합니다.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해서 한 국가기록처분은 법률효과 일부 배제고, 그리고 그것만 끊어가지고 그것만 소송 갈 수가 없다. 부담이 아니니까. 끝. 자, 이걸 일단 맞는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자, 봅시다. 일정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 매립. 이거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행정청이 A라는 사람한테 공유수면 매립면허라는 걸 해줬습니다. 아시죠? 근데 매립면허를 만약에 언제 해줬냐면, 자, 5월 17일 날 면허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뭐라고 붙였냐면, 일정한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할 걸 조건으로 붙였죠.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자,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그럼 얘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 중에 특히 뭐냐면 얘가 정지 조건이냐 아니면 무슨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해제 조건은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게 뭐지? 이 사람은,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A라는 사람은요, 언제부터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만 면허 효력이 생기는 겁니까? 이 A라는 사람은 맨 처음부터 면허 효력이 생기는 겁니까? 맨 처음부터 생기죠.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언제 공사할 수 있어? 맨 처음부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맨 처음부터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공사를 하려면 면허 효력이 뭐야 돼? 발생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매립 면허가 이미 5월 17일 날 효력이 뭐 됐다? 발생된 거예요. 일단 이해하셨죠? 그래서 3개월 이내에 공사 착수해야 얘가 발생, 이게 아니라고요. 이미 발생했어.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발생했고 네가 3개월 이내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얘는 없어진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 사람이 공사를 언제부터 할 수 있다? 맨 처음부터 할 수 있다. 공사를 하려면 면허 효력이 발생을 이미 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이미 효력은 발생했고 3개월 이내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없어진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이 면허를 받은 때 이미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3개월 이내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없어지니까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할지 말지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중에서도 3개월 이내에 착수 안 하면 발생합니까? 없어집니까? 발생했던 게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니까 정지 조건입니까? 해제 조건입니까? 해제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해요. 해제 조건이라는 거, 잘못됐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로 조명 허가해 주면서 점용료 내라 그랬죠. 그럼 이건 도로 조명 해줄 테니까 점용료 매월 100만 원씩 내라고 붙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거 해주면서 별도로 점용료 내라고 의무를 부과한 거죠. 그럼 별도로 의무를 부과한 건 부담 맞습니까? 맞죠. 맞잖아. 네, 부담.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오늘 5월 17일 날 도로 점용 허가 해줬습니다. 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2025년 2월 20일까지
도로 사용 허가해 준 거. 허가해 주면서 너는 언제까지 사용해라? 2025년 2월 25일까지 사용하래요. 그럼 여러분들 2025년 2월 25일은 도래가 확실합니까? 도래가 불확실합니까? 확실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얘는 확실하니까 기한이죠. 기한 중에서 자 생각해 보세요. 2월 25일 되면 그때 발생합니까? 오늘 발생했고 그때가 되면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거잖아. 없어지니까 식인 겁니까? 종기인 겁니까? 종기잖아. 없어지니까 소멸하니까. 종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8년인데 종교단체에 대한 기본 재산 전환인가 이거 해줘. 이거 해주면서 조건을 부과하고 만약에 이거를 이행 안 하면 인가를 뭐 한다고요? 취소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해주면서 이걸 부과하고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건 행정처에 뭐 한 거예요? 철회권을 뭐 한 거다? 유보해 놓은 거야. 취소할 수 있다고 표시해 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철회권의 유보 다른 말로 취소권의 유보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거는 철회권의 유보에 해당합니다. 판례. 결론은요. 결론은 자, 이 내용 중에서 내용 중 연결이 타당한 것은 니은만 빼고 나머지는 다 맞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얘 조심하셔야 되고요. 얘도 조심하셔야 되고 나머지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만은 이 세 가지가 특히나 좀 조심할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문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내일 이제 아마도 부가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부가 문제를 한 2번 정도 더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부가는 그렇게 보고 뒤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이제 시험 날짜가 90일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좀 짜증도 나기도 하고 힘든 시기가 점점 다가옵니다. 이럴 때 좀 힘내시면서 공부 좀 이렇게 자리 지키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